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 공유 먼저 한번 해볼게요. 공부를 돈으로 바꾸는 기술이라는 책은 나온 지가 좀 돼서 이제 절판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낮에도 이제 어떤 분께서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책도 뭐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마침 그 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책으로 할까 안 그래도 저도 이제 두 권 중에서 한 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 이왕이면 지금 있는 책은 그냥 사서 보시면 되는데, 공부를 돈으로 바꾸는 기술 이 책은 여러분들이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뭐 어렵고 이런 거는 거의 없고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뭐 얘기가 있구나,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차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글머리에가 처음 있고, 그 다음에 1장부터 해서 총 10장까지 있고요. 총 10장까지 있고, 오늘 제가 진도를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얘기를 하다가 뭐 1시간 정도로 이제 전 예상을 하는데, 1시간 이상 될 것 같으면 중간에 끊어서 내일이나 모레 조금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전에 제로 창업도 결국은 1시간짜리 강의를 해서 2번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건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때 그 내용보다는 더 간단한 내용들이 많아서 금방금방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글머리에서 보니까 제일 이제 가슴에 와 닿는 문구가, 회사도 정부도 더 이상 의존하기 힘든 시대에 믿을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능력뿐이다. 이 말이 저는 제일 이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떤 큰 회사나 이제 어떤 그런 곳에 이제 소속돼 있으면 아무래도 어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는 보호받는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결국은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극적인 상황에는 내가 이렇게 더 이상 보호를 못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보시면 이런 말이 생긴 것 같고요. 이 보면은 이제 지은이가 2명 공저자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후지 고이치라는 이분인데, 이분도 이제 젊었을 때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항상 이제 어떤 조직에 속해 있으면 좀 안전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뭔가 이제 불안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고, 그래서 나만의 사업을 하고 싶다. 내가 내 능력으로 어떤 돈을 벌고 싶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 금융회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에서 마케팅을 담당을 했었고, 바로 회사를 그만둔 게 아니라 한 2년 정도 혼자 이제 자신의 어떤 부업을 시작한 거죠. 부업을 시작해서 2년 동안 어느 정도 베이스를 잡은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혼자 독립을 해서 자신만의 사업체를 만들었다. 뭐 이런 이제 경험담이 적혀 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마케팅을 담당했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잘하는 분야를 생각했을 때 경영 컨설팅을 아마 자신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경영 컨설팅을 가지고 2년 동안 이제 부업을 하고, 2년 만에 부업인데도 연 600만 원, 한국 돈으로 연 6천만 원이죠.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원래 월급이거나 원래 월급보다 더 잘 받는 정도? 뭐 대기업 같으면 거의 월급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2년 만에 자신의 월급만큼을 벌게 되었을 때 혼자 독립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쓴 게 아니라 원래 그 책에 있는 그 책자들의 소제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목만 이렇게 읽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가? 뭐 기업은 건재해도 직원은 외롭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기업은 항상 튼튼해 보여도 직원은 언제든 잘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위태롭다. 그리고 공부는 보험이 아니다. 공부도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한 공부가 나쁜 건 아닌데, 자기 만족을 위한 공부를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수익하고 연결시키는 거랑은 좀 다른 얘기다. 뭐 이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를 고용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았는데 대부분의 직장인은 독립하고 나서도 품위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예. 그런 자존심을 채워주는 일이 전문 지식을 살리는 사업이다. 그래서 그 주위에서도 보면 제 주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제 뭐 어떤 그 친척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 다닐 때는 이제 간부로 굉장히 이렇게 남들한테 존경을 받다가 근데 퇴직하고 나서 할 게 없어가지고 결국은 경비원을 하시는 그러니까 임원 출신인데도 경비원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어떤 분은 똑같이 임원을 하셨는데 부장이나 뭐 차장 저기 뭐 전무나 이사나 이렇게 임원을 하시다가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조건 월급을 받고 일하시다가 한 분은 자신의 그 일을 계속 연결을 시켜서 어떤 컨설턴트 회사를 차리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걸 연결을 못 시키고 그냥 뭐 회사 경비원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쉬시든지 아니면 뭐 교통정리에 도움하시는 도우미 분들 이런 분들 하신 분도 계시고 그게 무슨 차이일까?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은 회사 다닐 때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능력을 개발을 계속 해왔는가 아니면 그냥 최소한의 어떤 지식만을 가지고 계속 그냥 약간 발전 없이 있었는가 저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일을 할 때도 약간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자기의 어떤 개발을 계속 하셨던 분들은 퇴직을 하시고 나서도 자신의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문 컨설턴트로 갈 수 있지만 회사 다닐 때 그냥 월급 받는 거로만 월급 받는 만큼만 겨우 최소한의 일만 했던 분들은 사회에 나가서는 경쟁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태되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공부를 돈으로 바꾸는 기술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돈으로 바꾸려면 항상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책 한번 읽어보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나중에 5년, 10년 뒤를 준비할까 그런 관점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챕터 2에서는 공부가 돈이 된다. 공부한 당신은 남보다 돈을 벌 능력이 있다. 공부한 사람은 시간을 만들 줄 안다. 이것도 참 공감이 됐는데 공부한 사람은 시간을 만들 줄 안다는 거는 평소 항상 바쁘다고 해서 이제 하고 싶은 거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어떤 공부할 시간을 스스로 만들어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어떤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뭐 텔레비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뭐 인터넷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과감히 포기를 하고 자신의 어떤 시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 공부한 사람은 든든한 인맥이 있다. 그런 인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똑같은 얘기 나오더라고요. 사업에 성공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 글을 쓰신 분은 자신의 인맥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공부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맥들을 더 쌓아 나갈 수도 있고 그 인맥들이 나중에 도움이 되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부한 사람은 돈을 투자할 줄 알고 공부한 사람은 이미 회사로부터 자립한 사람이다. 당연한 내용이고요. 요게 좀 재밌었는데 돈을 벌고 싶은데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를 누가 설문조사를 한 거 이제 거기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가 돈 벌거리가 없다가 47% 거의 50%에 가깝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사업화가 불가능하다 26%, 그다음 시간이 부족하다 20%. 그래서 요 세 가지 이유가 가장 많았는데 뭐 그 글쓴이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약간 핑계라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도 보면은 공부한 사람은 시간을 만들 줄 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본인이 스스로 돈 벌거리도 요즘에 인터넷이 워낙 발전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정말 부업거리가 너무 많거든요. 유튜브에서 부업이라고 치시면 정말 많은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만 있다면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핑계가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당시에는 유튜브가 그렇게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답이 나왔겠지만 요즘 현대에서는 이런 거는 핑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사업화가 불가능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핑계밖에 되지 않는다. 이 지은이 작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저 생각이랑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맨날 강조를 하잖아요. 이거 이론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시작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도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수정할 수 있으니까 일단 시작해보라. 그래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일단 시작하는 게 시작하겠다는 결단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일단 시작해보고 스스로 납득이 될 때까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물론 처음에 하면은 뭔가 어색하고 뭐 잘 모르겠고 뭐 이래서 뭐 시행착오가 많겠죠. 실수도 많이 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할 건데 그런 시행착오를 계속 되풀이하면서 계속 성장 발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그 제로 창업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죠. 일단 시작하라는 얘기. 여기서 똑같은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요. 나중에 후반부에도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그다음 3장에 공부가 돈이 된다는 말을 둘러싼 오해. 내가 공부한 것은 돈이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제 제목을 이렇게 뽑았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이제 예를 든 분이 한 분 계신데 어떤 한 분이 문방구 그 문구류 수집을 하는 취미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 문구류 취미가 있는데 그걸 동호회 카페 같은 걸 만들었고 그게 이제 굉장히 커진 다음에 이분이 이제 조금 더 유명해져서 잡지에 연재도 하고 강연도 하고 출판도 하고 이렇게 자기 퍼스널 브랜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그냥 처음에는 순수하게 문구류의 취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명해졌고 지금 현재는 백화점 매장 컨설팅까지 하는 단계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공부도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게 돈이 되겠어? 이런 것들도 잘 해보시면 돈이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그 제로 창업에서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혼을 한 여성분께서 이혼을 하고 나서 이제 수입이 없어서 고민을 하시다가 생각을 한 게 그 이혼하는 여성분들을 컨설팅 해주는 일을 시작을 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제대로 된 사업체를 꾸몄다 이런 예시가 하나 있었거든요. 기억하시는 분은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어떤 공부도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어떤 공부도 마찬가지고 어떤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이혼하는 경험 솔직히 좋지 않잖아요. 이혼하는 경험 좋지 않지만 그런 경험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남들한테 이혼할 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컨설팅 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남들한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고요. 또 이제 요거 하다 보니까 제가 요거는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이제 생각난 거 사례인데 그 제가 텔레비전 잘 안 보지만 예전에 그 가족들이랑 밥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봤는데 유퀴즈 뭐였다 하여튼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어떤 분 나왔는데 그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떡볶이 킹 김관훈이라는 분 아마 텔레비전 보신 분 있을 텐데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시작해서 연매출 2천억 달성 뭐 이런 내용도 있고 했는데 요거 잠깐 시간을 가들어 좀 보도록 할게요. 두끼 떡볶이 대표 떡볶이 킹 김관훈이라는 분이 계신데 보니까 어떤 그 대기업 같은 데 들어갔나 봐요. 들어갔는데 7년 동안 몸이 건조하게 살았대요. 뭐 동창들하고 모임을 갔는데 안주 하나 뭐 못 시켜서 못 시킨 자신을 보고 버스에서 엉엉 울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생각난 게 떡볶이였다는 거죠. 그러면 좀 특이한 생각을 하셨죠, 이 당시에.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할까 생각하다가 떡볶이를 이제 생각을 했고 무작정 이제 부산에 이제 삼진어묵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이제 그 박용준 대표를 대표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사업 계획을 브리핑하고 사이드 잡을 한 거죠. 퇴사를 먼저 했군요. 퇴사를 해서 돈이 없어서 이분한테 이제 사업 계획을 브리핑을 하고 연봉만큼의 돈을 벌었대요. 연봉만 돈을 벌고 그동안 이 사람은 뭘 했냐면
3,000개 떡볶이집에 가서 맛을 보고 카페에 리뷰를 올렸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 카페인지 다음 카페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다가 3,000개 떡볶이집을 돌아다니면서 리뷰를 혼자 계속 올린 거야. 남들은 이제 약간 이해가 안 되겠죠. 약간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게 됐느냐? 해외 매장 90개 만들었고요. 그다음 미국과 호주에도 오픈할 예정이고, 아까 처음에 나왔듯이, 잠시만요. 아까 그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연매출 2천억 달성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제가 지난번 처음 얘기했을 때 먼저 자신의 어떤 전문 분야를 정하라고 했을 때 기준이 잘하는 거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좋아하는 거를 가지고도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다. 물론 뭐 운도 좀 따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운보다는 어떤 적극적인 그 태도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이제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공부한 것은 돈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보면 어떤 공부도 사고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떡볶이도 돈도 전혀 안 될 것 같은데도 이렇게 굉장히 돈으로 발전했다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어떤 것들이라도 그걸 어떻게 포장하냐에 따라서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아직 돈을 벌 만한 수준은 못 된다. 이거는 또 이 사람이 이제 제목을 이렇게 뽑았고요. 여기에 대한 반론은 이제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중수가 초보를 가르치면 된다. 제가 항상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꼭 우리가 고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중수만 돼도 전체 시장의 초보가 차지하는 비율이 80%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수만 돼도 그 80%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세무사 자격을 취득을 했는데, 그러면 세무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바로 세무법인 고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수준에서는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지도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수가 아니더라도 중수가 초보를 가르치면 된다.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나는 아직 돈을 벌 만한 수준이 못 된다. 요거는 이제 반대하는 그런 반박하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뭐 공부가 돈벌이 수단이 되면 즐겁지 않다. 뭐 이거는 뭐 남을 도울 때의 기쁨도 굉장히 크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내게는 실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거는 또 반박을 어떻게 했냐면 무상으로라도 일을 받아서 실적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 작가는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전에 이제 제로 창업할 때도 말씀 한번 드렸었어요. 이거는 무상으로 뭐 일을 받는 것도 좋지만 크몽에 이런 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을 맡아서 할 때 100% 환불 정책을 쓰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근거가 이제 사회적 증거라고 하는데, 리뷰가 한 10개, 100개 있는 분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람들은 막 이렇게 일을 맡기겠죠. 근데 내가 처음 일을 했을 때, 누구라도 처음에 일을 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 거기에다가 100% 환불 정책을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100%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조금 더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챕터 4는 내가 공부를 돈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런 내용인데, 이 챕터에서는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 내용이 요거였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을 회사에 맡길 수는 없었다. 여기 이제 요 제목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공부를 통해 시야가 넓어졌다. 그래서 회사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사람은 우선 그 굴레에서 한 발짝 밖으로 벗어나 보라. 이걸 이제 읽으면서 생각났던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디자인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디자인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교수의 꿈, 가르치는 꿈도 있어서 이제 학교 조교도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동기들이 같이 이제 조교도 하고 이제 대학원도 다니고 했는데, 한 여학생이 이제 조교를 마치고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그때 목적은 뭐였냐면 유학을 갔다 와서 이제 교수가 되고 싶어가지고 유학을 간 거죠. 근데 너무 웃긴 게 유학을 가고 한 2년쯤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2년, 3년 지났는데도. 나중에 이제 찾아와서 교수님들한테 인사드리러 한번 오긴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처음 목표는 교수였는데 나중에 이제 사회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교수보다 더 좋은 직업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아예 미국에서 그냥 눌러 앉은 거죠. 미국에서 디자인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들어가서 하여튼 외국의 어떤 좋은 문물도 느끼고 좀 자유롭게 이렇게 생활도 하고 이제 교수의 꿈은 버리고 아예 더 편하게 자기가 더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고 역시 시야가 좀 넓어야 되겠구나. 그때 저도 이제 느끼면서 교수가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구나. 저도 이제 그때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공부를 통해 시야가 넓어졌다. 보면 내가 공부를 하다 보면 내 최종 목적지가 A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A보다 더 좋은 B라는 목적지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더 시야가 넓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5번 챕터에서는 본인의 어떤 역사들을 쭉 정리를 해놨었어요. 처음에 이제 돈벌이 광맥을 찾다 본래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요 내용은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이제 부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가 있잖아요. 처음 부업을 시작할 때 실패한 경험담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일을 받는 거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돈도 많이 못 받고 사람도 모으지도 못했고 이런 실패담들이 많이 있었고 결국 요 3장 내 힘으로 고객을 확보하다 여기서부터 이제 자기 혼자 스스로 고객을 만드는 것들을 이제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적혀 있는데요. 능력이 검증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의견이나 사고를 세상에 내보내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컨텐츠를 계속 내보내는 게 중요하더라. 이 사람이 느꼈던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남들이 나를 알아주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남들한테 사람들한테 어떤 내 고급 정보를 알려줘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유명해진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명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명함을 만드는데 나중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어떤 직책, 어떤 그 직업을 평범하게 적지 않고 좀 특이하게 명함을 만들어서 이제 돌렸고요. 그 다음에 했던 게 잡지에다 글을 썼대요. 예, 잡지에다가 자신의 전문 분야를 글을 쓰고 그 다음 했던 거는 뉴스레터를 만들었습니다. 매일 매거진 뉴스레터 뭐 비슷한 말인데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도 그 뉴스레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찾아보시면 한 뭐 2, 30종 이상 될 텐데 그런 뉴스레터를 이제 발행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가 나오지만 이 사람이 이 뉴스레터를 발행하면서 어떤 자신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지기도 하고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책을 썼고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책이라는 거는 전문가가 쓰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또 이분만의 얘기가 아니라 요즘에 이런 자기 개발 하시는 분들, 마케팅 하시는 분들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전문가가 된 뒤에 책을 쓰지 마시고 지금 전문가가 되고 싶으시면 지금부터 책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지만 정식 책은 우리가 만들기가 힘든데 전자책, 소책자들은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만약에 어떤 전문 분야가 확실하다 이런 분들은 3일 만에도 책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를 먼저 알리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쓰고 하다 보니까 매스컴으로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매스컴의 힘을 빌렸고 이 부분에서 본인이 생각해서 중요한 거는 약간 평범하기보다는 화제성이 중요하다. 텔레비전에 나올 정도면 좀 평범한 사람들은 안 나오잖아요. 좀 특이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하는 일이 독특하고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유리하고요. 실제로 약간 평범하더라도 이렇게 프레임을 약간 특이하게 만드시면 돼요. 약간 특이하게 프레임을 만드셔서 그렇게 화제성을 만드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유명해지다 보니까 남들이 이제 강연에서 불러주는 거죠. 어떤 큰 강연에서 여러 강사들을 모아놓고 이제 강연을 하는데 그중 한 명으로 이제 불려가서 세미나 강연을 하게 됐고 그것도 이제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세미나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독자적으로 세미나를 만들어서 개최를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개별 상담도 해주고 무료 진단도 해주고 있는데, 무료 진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뭐 예시를 적어놨는데, 어떤 뭐 회사나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귀사의 문제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문제점 같은 걸, 보고서 같은 걸 이제 보여드리고, 그 보고서에는 이런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보고서들을 주면서 영업을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거를 보면서 또 생각났던 거는,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유명한 그 컨설팅 하는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인인데 그 자신의 노하우는 뭐였냐면요. 유명한 레스토랑을 찾아간대요. 유명한 레스토랑 찾아가서 식사를 하고 미리 이제 보고서를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미리 보고서를 아주 예쁜 그 서류철 같은 데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끼워 놓고 가서 식사를 다 하고 나서 그 매니저한테 내가 이러한 사람인데 여기 레스토랑 홈페이지가 이런 점이 안 좋더라.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점을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어플라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유명해지신 분이 한 분이 제가 한번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무료 진단 해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전화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이메일 상담도 하고,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게 된 거죠. 회원 조직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또 뉴스레터를 또 보내는 거예요. 또 보내고, 평소에 뉴스레터를 계속 보냈던 어떤 친분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이 사람이 만든 주말 창업 포럼이라는 어떤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거는 그 직장인들이 부업으로 어떤 창업을 하는 그런 것들을 창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이런 포럼을 만들었는데 300명 뉴스레터 보냈는데 그중에서 150명이 여기 가입을 했대요. 그러니까 50%가 가입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성공적이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관련 상품도 판매를 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 이제 명함을 만들고부터 해서 쭉 보면은 본인이 성공한 스토리를 쭉 적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난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쭉 이제 뭐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요거를 굉장히 정리를 한마디로 하자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쓰다. 자신의 잘하는 분야를 먼저 쓰는 거죠. 책을 쓰든지 블로그를 쓰든지 쓰다.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는 말하다. 강의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남들이 불러주는 강의에 가서 강의를 할 수도 있고 하다가 나중에는 본인 스스로 강의를 만들어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강의를 하는 거고, 그 강의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상담도 받게 되고 그 사람들이 코칭을 원하길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그다음 모으다랑 상담을 하다는 건 동시에 같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이면서 또 거기에서 어떤 커뮤니티가 생기고 또 거기에서 또 뭔가 수익이 생기는 뭔가 방향이 생기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 퍼스널 브랜딩 하고 싶으시면 쓰다부터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근데 이거 순서는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쓰는 거 정말 자신이 없고 말하는 게 자신 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거꾸로 유튜브에서 영상물을 먼저 만드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유튜브에서 먼저 말하다를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 쓰다로 넘어가셔도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쓰다가 먼저 그 다음에 말하다, 상담하다, 모으다 이런 순서대로 내려가는 게 정석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번 챕터 공부를 돈으로 바꾸는 기술. 돈을 버는 사람과 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 자, 이 말도 참 가슴에 와닿는데요. 자신의 마음속으로 돈을 벌고 싶다고 아무리 외쳐대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늘 그렇게 말하고 다녀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구체적으로 아무런 행동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돈을 벌 생각이 없는 것이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10분한테 말씀드리면 9분은 안 하신다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똑같은 뭐 대부분 성공하신 분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은 원래 약간 완벽주의였답니다. 근데 일단 시작하자.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시작하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본인은 완벽주의도 버렸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면서 점점 이제 수준이 높아진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 처음에 2000한 8년쯤 전부터 제가 SNS를 시작했는데 그때 그 제 SNS 컨텐츠 보면 저도 부끄러워서 못 볼 정도거든요. 그냥 옛날 건 솔직히 다 버리고 싶어요. 그런데도 안 버리는 이유가 보면서 딴 분들도 좀 어떤 희망을 가지라고 제가 안 버리고 지우지 않고 있는데 예전 거 보면 저도 정말 못 볼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너무 완벽한 컨텐츠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올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올리고 조금 부끄럽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피드백이 되겠죠. 이게 안 좋다, 저게 안 좋다, 이게 좀 부족하다. 그럼 그 피드백에 따라서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한 달 습관 만들기 그 코칭 해드린 분에게도 똑같은 말씀 드렸지만 처음에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남들은 여러분들한테 정말 관심이 없어요. 블로그나 SNS에 글을 올렸는데 한 달 동안 계속 올려도 사람들이 2명, 3명, 5명 이렇게밖에 안 봐요. 홍보를 안 하면. 그러니까 뭐 2명, 3명 봐도 그렇게 물론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나중에 뭐 10,000명, 20,000명이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부끄러워도 그렇게 막 올려서도 된다. 남들은 관심이 없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하고 보니까 되는 일이 훨씬 많았다. 처음에 뭐 겁도 나잖아요. 이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막 걱정해서 뭐 고민하고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불안한 게 약간 거절에 대한 불안감, 그다음에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안 올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반응이 좋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렇게 부끄럽지도 않고 하다 보면 반응이 의외로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하고 보니까 되는 일이 많았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내용은 다 넘어가고 전문 분야와 직함을 결정하라. 자, 이것도 보면 너무 흔한 직함을 붙이면 안 된다. 그다음 자신만의 독특한 직함으로 only one이 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전문 분야를 정할 때 크게 잡지 말고 최대한 작게 잡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경쟁을 해야 되는데 내가 혼자만 있는 곳에 공부해야 되면 경쟁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시장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정복을 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그 시장을 넓혀가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요건 제가 썼던 예시예요. 그냥 정리 컨설턴트보다는 생각 정리 컨설턴트 이게 더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다음에 이거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 창업 컨설턴트라는 말은 굉장히 이제 흔하니까 이걸 조금 말을 바꿔서 드림 어드바이저 이렇게 말을 바꿔도 된다. 약간 프레임을 바꿔도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커플 매니저 흔한 말이잖아요. 이걸 조금 말을 바꿔서 라이프 프로듀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도 된다. 뭐 이런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7번 공부를 돈으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 성공한 사람은 진정으로 돈을 벌고자 했다. 여기에서 굉장히 좀 공감되는 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을 돈벌이로 바꾸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생각과 실천이 필요하다. 우리 그 한 달 코스 분들에도 제가 이걸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 브랜딩이 있고 마케팅이 있는데 브랜딩은 약간 느낌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와서 저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느낌이 브랜딩이고요. 마케팅은 제가 요것 좀 사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렇게 부탁하는 느낌. 그다음 브랜딩은 남들이 나한테 부탁하는 느낌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려면요. 브랜딩이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마케팅부터 해야 되는데 마케팅은 내가 국어를 해야 돼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그래서
제발 제 제품 좀 사주세요. 이렇게 좀 제가 약간 목매다는 그런 느낌이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고급스럽게 아주 고귀하게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약간 좀 솔선수범하고 적극적으로 좀 부끄럽더라도 그렇게 진행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그게 어느 정도 쌓여서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고 내가 브랜딩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제가 가만히 있어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제가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와서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이제 입장이 바뀌는 거죠. 유재석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재석이 예전에 유명하지 않았을 때는 일을 따기 위해서 여기저기 뭐 기웃거리기도 하고 일 좀 주세요 뭐 굽신굽신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가만히 앉아 있어서 사람들이 일을 막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 매거진의 독자에서 발행자가 되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항상 컨텐츠를 소비한 사람이었어요. 소비한 사람.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컨텐츠를 만든 생산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냥 말은 쉽죠. 내가 이제 컨텐츠 소비자에서 컨텐츠 생산자로 바뀌어야 된다. 말은 쉬운데 실제로 이걸 생각하는 것부터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훈련이 많이 돼야 되고요. 그걸 훈련하시려면 나만의 SNS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내가 주고 그만큼 내가 수익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노하우가 점점 이제 늘어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죠. 정보 수신자에서 발신자가 되다. 사는 사람에서 파는 사람이 되다. 수동적인 존재에서 능동적인 존재로 스스로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강의할 때 카카오뷰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죠. 그래서 이거는 돈 보고 한다기보다는 물론 이거 하면 돈도 생겨요. 돈도 생기긴 하지만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큰 돈은 안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가 뭐 열심히 하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200만 원 벌 수 있겠는데 차라리 그 시간에 저는 다른 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정보 수신자에서 발신자가 되는 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카카오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카카오뷰는 정말 좋은 게 컨텐츠를 직접 안 만들어도 된다 그랬죠. 남들이 만드는 좋은 반응이 좋았던 그런 컨텐츠를 모아가지고 링크만 거시면 돼요. 링크만 거시고 대신에 그거를 잘 꾸미기 위해서 설명을 좀 잘 쓰든지 아니면 제목을 아주 후킹하는 제목을 쓰시든지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좀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빨리 성장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만큼 여러분들 어떤 SM 회원들을 많이 모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 카카오뷰 이거 꼭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컨텐츠를 직접 안 만들어도 되기 때문에 연습하기에 정말 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떤 정보를 내보낼 것인가. 이거는 다음의 질문에 답해보자 이렇게 해서 요거 소제목들만 쭉 적었는데요. 한번 읽어만 볼게요. 이를 통해 얼마나 지식을 쌓았는가. 어떤 종류의 자격과 기능을 갖고 있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 주로 이제 대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학교 다녔을 때 전공이 이런 거가 되겠죠. 보통 사람은 해보지 못한 경험은 무엇이 있는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해외여행을 해봤다. 아니면 아까 그 안 좋은 경험, 이혼한 경험 이런 것도 돈이 될 수가 있다고 했죠. 실제로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실패를 몇 번 했는데 그 실패한 경험을 유튜브에다 막 풀었더니만 사람들이 돈 주면서 그 노하우를 가르쳐 달라고 실패한 경험을 얘기했는데 돈을 벌었던 사례도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사람이 해보지 못한 경험 있으면 이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가장 많은 돈을 쓴 대상은 무엇인가?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강의를 생기면 전 무조건 다니거든요. 시간만 되면 무조건 강의를 들어 다니고 코로나 이전에는 진짜 가서 들었고요. 요즘에는 이제 줌으로 많이 듣는데 이런 유료 강의 들었던 금액을 다 합치면 전 1,000만 원이 넘어요. 유료가 비싼 거 몇 개만 해도 그냥 1,000만 원이 되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생각했을 때 이제 유료 강의 뭐 이런 것들, 마케팅 강의가 저한테 이제 이런 게 될 것 같고요. 이게 왜 이제 좋으냐면 고객으로서의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이랍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고, 그다음에 아무 준비 없이 2시간을 말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인가? 본인이 좋아하는 거는 2시간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교수님 전 한번 얘기를 하다가 그 교수님은 자전거를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점심 먹으면서 이제 얘기하다가 자전거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전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점심시간 내내 끝도 없이. 그래서 이런 것들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 아니면 자기 직업 이런 것들도 뭐 준비 없이 2시간 말할 수 있는 분야. 그다음 책 꽂이는 어떤 분야의 책이 가장 많은가. 이것도 본인의 어떤 성향을 확인할 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계발 책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 마케팅 책이 제일 많아요. 그 2가지 책이 아마 제 전체 가지고 있는 책의 한 80%, 7, 8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책이 저는 좀 많거든요. 저희 집에 한 1000권은 한테 넘을 것 같은데 저도 뭐 요즘에는 이제 전자책을 많이 사지만 실물책도 저희 집에 한테 1000권은 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마케팅 책이랑 자기계발 책이 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일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거는 남들이 나한테 뭘 자꾸 부탁하는 것들이 본인이 잘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남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 뭘 잘하니까 내가 좀 부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을 찾아보면 된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얘기들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문 분야를 정하는 건데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또는 잘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를 합해서 어떤 조합을 하는 거기에서 찾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제 표현만 좀 다를 뿐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에 답하다 보면 내가 어떤 거를 잘할 수 있다. 어떤 분야를 전문 분야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 기준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전문 분야에 대한 당신의 능력이 특별해야 필요는 없다. 고수가 될 필요는 없다 그랬죠. 고수가 될 필요 없고 중수만 돼도 전체 시장이 보통 7, 80%는 초보기 때문에 중수만 되어도 그 7, 80%의 사람들을 내가 가르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했었고요. 이분은 그래서 골프를 예를 들었는데 프로 골퍼가 돼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냥 골프를 좋아하면 골프를 못 치더라도 골프 예약 사이트 홈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고 골프 회원권을 판매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골프 관련 제품을 판매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하고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요소의 조합도 가능하다.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는 재봉 기술인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건 개다. 그러면은 이 2가지를 조합하면 반려동물 옷 만들기가 어떤 자신의 어떤 직업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잘하는 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진이다. 그러면 잘하는 게 사진이고 좋아하는 게 개면 반려동물 사진 전문가 이렇게도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 분야를 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파트는 결국은 전문 분야를 정하는 파트였던 것 같아요. 전문가로서 가치를 드러내는 방법. 자, 전문가는 아마추어와 무엇이 다른가? 전문가는 자기 분야에 걸맞는 직함이 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뭐 땡땡 컨설턴트, 평론가, 연구가, 어드바이저, 오타가 났네. 어드바이저인데, 서포터, 코디네이터, 카운슬러, 플래너. 하여튼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조금씩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 자기 분야에 맞는 그 직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처음에 예전에 그 10,000원짜리 강의했을 때 말씀드렸었죠. 어떤 그 슬로건의 느낌, 그 다음에 어떤 직함의 느낌, 이런 것들을 잘 구성하면 여러분들이 퍼스널 브랜드 만들 때 굉장히 유리하다. 그거 이제 연관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전문가는 자신의 존재를 보여줄 명함이 있다. 이게 명함이 생각보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명함은 만들면 뭐 10,000원, 20,000원에 만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전문가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명함을 하나 만드시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2만 원 가지고 이 명함 자체가 어떤 본인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래서 본인한테는 자기 최면을 거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시니어 브랜딩 어드바이저라고 썼는데, 저는 원래 이제 디자인 컨설턴트잖아요. 디자이너고 디자인 컨설턴트인데, 지금 요즘은 약간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이런 시니어들을 컨설팅 해주는 걸 제가 요즘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왔는데, 만약에 내가 내 직함을 정한다면 어떻게 정할까 생각했을 때 시니어 브랜딩 어드바이저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명함을 하나 만들면 그 자체로 내가 나한테 이제 최면을 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가 시니어 브랜딩 어드바이저구나. 그렇게 자꾸 각인이 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이제 정보들을 계속 이제 습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 스스로 규정하는 거고요. 또 남들한테는 또 그걸 나를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명함을 만들어서 자꾸 남들한테 자기를 이제 소개를 해야 되죠. 홍보를 해야 되고 소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명함을 만들어서 소개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 명함이라는 게 약간 확장을 한다면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전자책이 될 수도 있고 SNS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블로그나 전자책이나 SNS들을 잘 활용하시면 이게 결국은 온라인 명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명함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예를 들자면 시니어 브랜딩 어드바이저잖아요. 저는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관련된 전자책을 썼어요. 그럼 이 전자책을 남들한테 주면 그거 자체가 나의 어떤 명함이 되고 아이덴티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꼭 명함이 아니더라도 블로그나 전자책이나 SNS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나오는데, 전문가는 세상의 정보를 내보낸다. 그래서 이 작가는 실제로 경영전략 컨설턴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어떤 자신의 직함을 만들고 매일 매거진을 발행한 뒤에 인생이 바뀌었다 그래요. 그래서 물론 힘들었겠죠. 뭐 꾸준하게 이제 매일 발행한다는 것 자체 힘들었지만 이거를 꾸준하게 발행함으로써 자신 인생이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엄청 유명하신 분이 됐고, 정보는 전문가로서의 가치를 알리는 수단이다. 그래서 이 말이 요즘 말로 이제 바꾼다면은 이제 컨텐츠 마케팅이 되는 거죠. 컨텐츠 마케팅이 돼서 정보를 세상에 내보내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돈벌이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게 참 이제 공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이제 이분이 쓴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어떤 분이 PPT 전문가를 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그래서 PPT 제작 방법을 강의를 해가지고 그 가지고 돈을 벌려고 이제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강의를 생각보다 사람이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그 강의를 했더니만 실제로 돈을 벌게 되는 방법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PPT 제작 대행을 맡기더랍니다. 원래는 강의를 해서 돈 벌려고 했는데 강의로는 돈을 못 벌었고 결국은 강의를 했더니만 제작 대행이 막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저한테 개인 컨설팅 받으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게 공감되는 게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돈을 쫓으면 돈이 안 벌리고 좋아하는 일 하면 뭐 돈이 생긴다. 뭐 이런 내용하고도 약간 좀 결이 같지는 않지만 약간 그런 말도 생각이 나는 것처럼 내가 막 돈을 벌려고 하는 거가 오히려 돈이 안 될 때가 많고요. 생각 외로 엉뚱한 데서 그게 돈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오늘 이제 일요일이잖아요. 오늘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이제 무료 로고를 만들어서 이제 올리는데 처음에는 이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올렸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홍보 방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료 로고를 올리는데 어떻게든 다 연락이 오셔가지고 로고를
돈 줄 테니까 로고를 만들어 달라 하시는 분도 연락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말이 참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정보를 세상에 내보내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돈벌이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건 우리가 계획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계획이 안 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뒤틀려 버려서 돈을 벌 수도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자. 시작하다 보면 뭔가 방향이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방향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전문가에게는 정보와 사람이 집중된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신이 전문가임을 자각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 이것도 이제 공감이 되는데 의식하게 되면 무엇을 보든지 그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이건 제 예시예요. 제가 이제 디자인과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수업 중에 촬영 구도에 대한 수업을 한 학기 동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요 이제 촬영 구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클로즈업 샷이고요. 얼굴만 보이게 하는 게 클로즈업 샷이고, 그다음 요만큼 목까지 보는 게 클로즈 샷이고, 그다음 여기 3번 요 가슴까지 보이는 게 이제 바스트 샷이고, 그다음에 여기 허리까지 보이는 게 웨이스트 샷, 그다음에 다 보이는 게 뭐 풀샷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 뭐 로우샷, 하이샷 뭐 이런 거를 그때 처음 배웠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한 3달 정도 동안 텔레비전만 보면 저건 로우샷이네, 저건 클로즈샷이네, 이게 혼자 스스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보잖아요. 사람들 만날 때도 이렇게 막 그 클로즈 샷으로 사람이 보일 때도 있고 풀샷으로 사람이 보일 때도 있고, 하여튼 그게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이제 보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내가 어떤 분야를 푹 빠지잖아요. 그럼 그것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디자인 전공자인데 디자인 전공한 사람은 모든 세상이 디자인의 관점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PPT를 좋아하는 사람, PPT에 관심 있는 사람은 모든 세상 돌아가는 게 PPT로 보이실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뭐 당구 좋아하는 사람들, 당구 좋아하면 누우면 당구 천장에 당구 대창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전문가임을 지각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것들은 전문가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 이게 너무 공감이 돼서 저는 디자이너가 된 이후 지금 한 20년 동안 디자인 관련 자료를 맨날 그냥 모으는 거예요. 맨날 보고 찾아보고, 그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18,000개라고 했잖아요. 그 자료들 다 모은 게. 그래서 전문가 되면 그렇게 이제 바뀐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정보를 내보내면 정보가 들어온다. 이것도 공감이 됐는데 이것도 제 개인 사례입니다. 최근에 지금 수업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분이 이제 멘토링을 받으셨는데 걱정이 뭐였냐면요. 그 식물 관련인데 식물 관련인데 돈을 많이 버는 어떤 노하우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식물을 정리하는 그런 도구들을 이렇게 만들어 파시는 분인데 저는 그분이 아니었으면 그런 사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돈을 잘 버시더라고요. 혼자 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더 브랜딩을 만드시면은 이제 후발주자가 못 따라오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후발주자가 따라오기 너무 쉬운 구조예요. 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쨌거나 저는 그분하고 멘토링을 안 했으면 이런 게 돈이 된다는 거 자체를 제가 몰랐겠죠. 그래서 저는 이 디자인 컨설팅의 매력이 이런 것 같아요. 디자인 마케팅 컨설팅 하는 게 하다 보면 최신 정보들, 좋은 고급 정보들을 제가 많이 받게 되거든요. 많이 받게 돼서 이런 것들도 참 매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저는 뭐 그런 정보 받아서 제가 뭐 이렇게 나쁘게 이제 사업화를 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양심껏 그냥 듣고 이제 끝나고, 저는 디자인만 잘하기 때문에 디자인만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고급 정보를 얻기가 쉽다. 전문가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정보를 내보내면 사람이 몰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계속 전화 오고 계속 문자 오고 뭐 이메일 오고 막 엄청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시거든요. 하다못해
뭐 로고 만들어주세요 이런 연락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정보를 내보내면 사람이 몰려온다. 이것도 이제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9번 돈이 되는 상품을 고르는 4가지 비결. 처음에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걷기 전문가가 판매하는 워킹화. 그냥 워킹화 팔면은 잘 안 팔릴 텐데, 걷기 전문가가 왠지 이거 이 신발 좋아요 그러면 사고 싶은 생각이 더 들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이어트 전문가가 판매하는 해독 주스. 그냥 해독 주스 팔면 뭐 상술회에서 아유 그좀안 사고 싶을 것 같은데, 그냥 다이어트 전문가가 실제로 막 50kg 이상 뺀 분이 제가 이거 먹어봤는데 정말 살이 잘 빠지더라고요. 한마디만 하면 왠지 해독 주스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을 파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 기술을 판다. 제일 일반적인 건 홈페이지 제작당이겠죠. 그리고 요것도 그 사람 그 작가가 이제 예시를 적었는데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자전거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많은데, 주말 출장 자전거 수리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된 이제 자전거 대리점 이런 데서 하려면 이제 부업이 안 되는데, 주말에는 이제 직장인들도 쉴 수 있잖아요. 이럴 때만 이제 이렇게 일정을 잡아가지고 뭐 하루에 한 뭐 몇 건씩 해서 자전거 수리 가서 이제 고쳐주고 오는 거죠. 이것도 뭐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지만 자전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수리한 거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다만 몇만 원씩 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기술을 파는 거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내 시간을 잘라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서 고쳐줘야 되고 또 와야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단점인데, 요거의 단점 해결 방법도 여기 작가가 적어놨어요. 어떻게 하느냐? 규모를 키워서 나와 같은 사람을 고용해서 자동화를 시키면 돼요. 예. 그래서 직원 한 명을, 자전거 좀 수리 잘하는 사람 한 명을 좀 두고 나는 이 사람한테 시키기만 하고 이제 월급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고, 예, 자전거 수리 트럭, 예, 맞아요. 저도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좀 더 크게 키우면 이제 자전거 수리 트럭이 되겠죠. 예, 이런 것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규모를 키워서 나와 같은 사람을 고용해서 자동화 시키면 내 시간이 뺏기는 걸 좀 줄일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꼭 내 기술이 아니어도 돼요. 지난번에 제로 창업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있었는데, 에이전트, 에이전시 이런 개념으로 남이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조인을 해서, 그 사람은 잘하는 일은 있지만 마케팅이나 사람 모으는 건 못하잖아요. 그럼 내가 마케팅도 해주고 사람도 모아주고 그다음 파는 것도 해주고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윈윈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식, 아이디어, 정보를 파는 방법. 그래서 컨설팅 상품을 만드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그냥 막연하게 컨설팅이 아니라 약간 이제 구분을 4개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진단해주는 것도 컨설팅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잘하냐 못하냐, 아니 뭐가 문제냐 이런 걸 진단하는 컨설팅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진단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다음 플랜 구축 지원 컨설팅이 또 있겠죠. 그다음 또 세 번째는 그 계획 플랜을 실현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컨설팅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 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은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온라인 마케팅 대행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단, 플랜 구축, 플랜 실현, 대행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컨설팅 상품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문지방 효과라고 해서 만약에 처음에 이제 진단 컨설팅을 잘 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플랜 구축 저절로 넘어갈 수도 있고, 플랜 구축 결과가 좋으면 플랜 실현까지 갈 수도 있고, 결국은 대행까지도 갈 수 있는, 쭉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트워크를 판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결국 플랫폼이죠. 그 당시에는 플랫폼이란 말이 없었기 때문에 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서로 연결해 주는 것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플랫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사이트 가입비도 있고 거래 청산 수수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은 요즘에 그 맘카페랑 비슷한 걸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뭐 맘카페 보면은 뭐 돈이 엄청 많이 벌잖아요. 거의 중소기업 수준이거든요. 어지간한 맘카페들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수익화 방법이 있을 것 같다. 그다음에 이분이 한 가지 팁을 하나 준 게 있는데 자신의 전문 분야를 정보를 모든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걸 팁을 하나 올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공감이 되는 게 꼭 웹사이트가 아니어도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카카오비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의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자신의 SNS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한 곳에 다 모으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PPT에 관심이 있다면 PPT에 대한 좋은 정보들을 한 곳에 다 모아 놓으면 거기에 이제 PPT 관심 있는 사람들 거기 와서 그 컨텐츠를 보겠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사람들 회원들도 모이고 거기에서 뭐 어떤 사람이 오면 뭐 광고를 하든지 돈 버는 방법 많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작가가 팁을 얘기를 해놨습니다. 공부를 돈으로 바꾼 성공 사례 이제 위에 이런 것들 실제 성공한 사례들을 쭉 적어놨는데요. 뭐 상품을 파는 거는 철도 모형을 파는 사람도 있고 인형 양복을 파는 사람도 있대요. 그다음에 인터넷 중고책은 이제 워낙 많아서 이제 뭐좀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 기술을 파는 거는 뭐 인쇄물 제작, 비디오 촬영 이것도 이제 요즘 다 이제 일반화가 됐죠. 그 당시에는 일반화가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그 명함을 만드는데 인물화 일러스트를 넣은 명함을 만드는 것도 사업이 돼요. 이게 제가 뭐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요거를 하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인물화 일러스트 명함을 만드는 게 한국에도 있어요. 제가 전에 한국에서 본 적 있고, 그다음 요것도 뭐 일반적인 거고, 그다음 지식 아이디어 정보를 파는 곳에서는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거 문구평론가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구평론가의 어떤 홈페이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블로그 컨설턴트는 이제는 다 일본화가 돼서 이런 것들은 뭐 특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파는 거에서는 그 사회자를 이제 파견하는 그런 그 회사도 있었고요. 그다음 이 작가가 만든 그 창업 지원하는 그 모임이죠. 주말 창업 포럼이라는 곳이 있는데 회사에 근무하면서 창업한 것을 목표로 하는 직장인들 모임 찾아보니까 아직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잘 보시네요. 예, 여기가 그 방금 말씀드렸던 주말에 이제 그 창업하는 사람들 모임 사이트래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좌담회 이런 거 유튜브로도 올리고, 예. 그래서 이 책이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보면 이렇게 잘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눌러보니까 예, 이렇게 보면은 어떤 코칭하는 방법 이렇게 지역별로 뭐 이렇게 이런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강좌의 특징, 뭐 코칭의 기본 잘 알 수 있습니다. 코칭에 대한 어떤 세미나를 주로 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데도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일러스트 명함이에요. 여기 보면 이런 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냥 명함이 아니라 사람 얼굴 가지고 이렇게 일러스트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명함으로 만드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제가 어디서 보긴 봤는데 아마 그 한국도 이 사람 거를 저기 모티브로 한 게 아닐까. 네, 이런 식으로 뭐 이것도 아직도 잘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 팬인포 아까 그 문구류 그 하신 분인데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보면 어바웃 보면 이 사람인가 봐요. 이 사람인데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처음에 문구가 관심이 있어서 사람들 모아서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었는데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뭐 백화점 컨설팅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예. 뭐 이렇게 쭉 뭐 책도 많이 썼네요. 예, 책도 많이 쓰고 뭐 공저도 있고 뭐 실적 컨설팅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래서 문구를 좋아하는 거랑 돈 버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거 보면 어떤 것도 진짜 돈이 다 되는구나. 이렇게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챕터마다 이제 팁들을 하나씩 올려놨는데 제일 마지막 팁 요게 재밌어서 추가 팁 텔레비전을 끄면 하루 2시간을 볼 수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텔레비전 안 본 지가 10년도,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15년? 예. 근데 왠지 이제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뭐 남들한테 텔레비전 보지 마, 이런 말은 못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분명히 시간이 막 새는 곳이 있을 거예요. 뭐 유튜브를 많이 보신다든지, 아니면 드라마를 많이 보신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만 제대로 나쁜 거를 하나만 고치셔도 여러분들이 훨씬 그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약간 자각하시라는 뜻에서 이걸 한 줄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텔레비전 많이 보시는 분들 그 시간만 조금 줄이셔서 공부를 하시면 그 시간만큼 여러분들 성공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마지막 10번. 지속적인 돈벌이를 위한 초아웃풋 공부법. 이제 그냥 막연하게 공부한다기보다는 이 사람의 어떤 노하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번이 저는 참 제일 이 10개 중에서 10번이 제일 마음에 들었었는데요. 아이디어 확보를 위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라.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접촉해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 생각도 항상 그 결론은 고객에서 출발하고 고객에서 끝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건을 만들더라도 고객 관점에서 생각해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고 광고를 하더라도 그래야 되고 뭐든지 할 때 고객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 공부를 하는 것도 결국은 고객의 관점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뭘까? 근데 그 궁금해하는 걸 그럼 어디에서 찾을까?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고객이 상담을 요청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고객이 질문을 하는 것들이 나한테는 굉장히 큰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고객들이 나한테 질문을 하는 것들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걸 잘 정리해 놓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꼭 이제 이런 게 내가 지금 유명하지 않아서 이런 고객들이 나한테 질문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경쟁사 사이트를 가셔가지고 거기에 보면 Q&A가 있잖아요. 이거는 책이 없는 거고 그냥 제가 적은 거예요. 경쟁사 사이트를 가셔가지고 거기에 Q&A를 보시면 똑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경쟁사 사이트 Q&A가 아니면 네이버 지식인에서도 똑같은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면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올려놨잖아요. 그 질문에서 여러분들이 뭘 공부해야 될지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 질문에 공통된 것들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어떤 컨텐츠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힌트를 얻으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하고 인터뷰를 해서 그걸 컨텐츠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심사임당도 똑같은 방법을 썼고 그다음 유튜브에 보시면 김 작가라는 분이 있어요. 유튜브에 김 작가 TV라고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아까 확인해 보니까 100만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신사임당도 100만이 넘었고 유튜브 김 작가도 100만이 넘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요즘에 그 스타일이 전문가를 데려와서 전문가한테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직접 공부를 해서 그걸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전문가하고 얘기하고 내가 전문가한테 내가 궁금한 걸 질문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 질문을 정리를 해서 그 전문가한테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내가 굳이 시간을 많이 안 들어고도 충분히 어떤 노하우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김 작가 이분은 정말 머리가 좋으신 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유튜브 전문가를 한 10명 모았어요. 그럼 그분들한테 질문을 다 주고 그 질문을 다 답받은 다음에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책도 만들었어요. 예. 물론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책값 인세도 좀 나눠줬겠죠. 콘텐츠도 만들고 자기 회원들도 많이 모을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꽁도 뭐 한때 일석이조의 느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
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 꼭 컨텐츠 다 만들어야 된다는 고정관념 버리자. 그다음 세 번째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 분야의 1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분야를 아주 세분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냥 SNS 전문가보다는 카카오 스토리 전문가가 왠지 또 전문가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세분화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돈을 벌면서 공부하고 그것으로 다시 돈을 벌어라. 일반적인 사이클은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행을 해서 검증을 하는 게 일반적인 사이클인데 이 작가가 봤을 때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점은 이게 아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사이클은 실행을 제일 먼저 했다. 일단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 나중에 검증을 하고 그 다음 계획을 세우더라. 이것도 제가 주위에 약간 성공한 사람들 보면 대체적으로 이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막 계획을 막 꼼꼼하게 세우고 실행하는 사람보다는 일단 저질러 보고 나중에 그걸 수습하는 분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봐도.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가 잘 됐고요. 이 정리는 이 책 정리가 아니라 제 생각 정리인데 그때도 똑같은 내용 한번 올렸거든요. 한번 읽어보고 끝낼게요. 자, 그래서 저의 제안은 전문가로 인정받고 경제적 문제도 해결하자. 이게 저의 제안이고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전문 분야를 정해야 되고 전문가로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남을 돕고 그만큼 경제적 대가를 받자.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전문가 정하는 거는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그다음 이 둘의 조합. 그다음 전문가로 인정받는 거는 뭐 블로그라든지 전자책이라든지 SNS를 하면 좋겠다. 이제 이게 전문가 인정받는 거고 그다음에 남을 돕고 경제적 대가 받는 거는 블로그나 크몽이나 숨고나 뭐 이런 데서 뭐 전자책이나 강의를 파는 것들 이런 방법이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렸고요.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작해야 된다. 제일 위에서도 몇 번 나왔었잖아요. 일단 시작하고 수습을 해야 된다. 여기에 마지막에서도 보면 실행이 제일 먼저 나왔듯이 여러분들 너무 재시면 안 돼요. 일단은 블로그도 그렇고 전자책도 그렇고 엉성하면 엉성한데 일단 만드셔야 됩니다. 일단 만드시고 나서 그거를 주변 사람들 피드백을 받아서 그걸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낫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어떤 제품이나 블로그 글을 쓰려고 하시다 보면 계속 딜레이만 되시고 실행은 안 되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일단 시작하고 지속하자. 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럼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개인적으로 나중에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카톡 문의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